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촌촌박사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창업 이유, 창업 중기, 창업 안정기 모두 장기요양 기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어르신을 얼마나 많이 모시는가일 겁니다. 어르신의 숫자가 장기요양 기관의 성공을 결정짓는 아주 큰 요소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기요양 기관을 창업한 이후 대표님께서 생각하셔야 하는 온라인 마케팅의 방법을 하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의 우선순위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우선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2008년 첫 사업 때부터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오프라인 마케팅이 주류 영업 방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발전하게 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50대 이상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는 현재 장기요양 기관의 주 고객층의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디지털 시대가 찾아온 21세기에서는 마케팅 역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이전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종류로 넘어갈게요.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 최적화입니다. 장기요양 기관 자체의 웹사이트를 최적을 해서 검색 엔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노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키워드 연구를 통해서 관련 검색어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콘텐츠를 또 작성을 해서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센터, 우리 시설의 서비스와 전문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경기방문요양센터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경기방문요양센터를 설명하는 여러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검색엔진 최적화가 된 기관들은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이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 기관의 사이트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당연히 우리 고객들은 검색해서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웹사이트 최적화입니다. 오늘은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온라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방법 두 번째 들어갑니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입니다. 아마도 대표님들도 모르게 하고 계신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카카오톡을 쓰고 계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쓰실 텐데요.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장기요양 기관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을 유발하는 것도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우리 시설과 센터의 소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공유해서 사람들이 센터의 존재를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겠죠.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고객층을 아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고객층이 주로 10대에서 30대가 많죠. 그런데 보통 우리 고객과 보호자는 50대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플랫폼에 등록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꼭 해야 할 것 2가지만 뽑는다면 하나는 네이버, 하나는 구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네이버 플레이스. 예,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구글 비즈니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어디서 하고 있는가? 이런 등록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와 구글 비즈니스 등록을 통해서 센터의 정보를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하고 우리 기관의 위치와 상품의 내용, 그 다음에 강점, 리뷰, 평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서 타인에게 센터, 시설의 신뢰성 그리고 품질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센터의 일상적인 활동을 올리고 밴드를 만들고 센터의 일상적인 활동을 올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올리고 행사 알림 등을 공지를 하고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활동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올리는 그런 게시물들을 작성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실제 이렇게 좀 살아있게 움직이고 있다,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죠. 자, 플랫폼은 워낙 많기도 하고 계속 생겨나가는 추세라서 각 사이트를 따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죠.
온라인 마케팅 방법 세 번째, 온라인 유료 광고입니다. 네이버의 파워링크 아시죠? 이게 대표적입니다.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광고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님의 기관을 알리는 그런 광고들을 돈 내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의 장점은 뭐예요? 최적화된 광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이나 연령대, 관심사 등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상에게 광고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돈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뭐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뭐 요즘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 기반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게재를 하면 지역의 타겟 고객층에게 노출될 수 있겠죠. 한 분이라도 더 모셔와야 하는 센터 입장에서 꼭 해야 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모든 마케팅, 모든 온라인 마케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죠.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플랫폼 순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검색 엔진 순위를 통계를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통계입니다. 1위는 네이버고요. 2위는 구글인데요. 그리고 3위는 다음입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비해서 구글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 마케팅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2023년에는 구글 플랫폼도 미래를 봤을 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한 예산 내에서 꾸준하게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셔야지 효과가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단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온라인 마케팅을 꾸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세 번째, 온라인 마케팅 상에서 상위 노출을 가느냐, 최적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우리 기관이 노출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의 경쟁자 중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인 마케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단계에서만 시작을 하셔도 성공을 거두실 수 있다는 확신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 천천박사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마케팅 말고도 창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천천박사의 무료 컨설팅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